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브랜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SEO, 네이버 상위 노출의 그 세 번째 이야기, 검색되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위 노출, SEO라고 하면 뭐 블로그처럼 글을 얼마나 길게 쓸 거야, 아니면 키워드를 몇 번 넣어야 돼,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컨텐츠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설정과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바로 SEO는 웹사이트 단위가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 홈페이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홈페이지 안에는 메인 홈 화면, 우리 병원을 소개하는 그런 메인 페이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메뉴로 비만 진료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액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탈모 치료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딱 하나의 페이지, 특히 메인 페이지에만 우리가 평택병원이라는 키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이 각각의 진료 페이지, 수액, 비만, 탈모, 그리고 병원 전체 홈페이지, 이 모든 페이지가 모두 잘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웹사이트에 있는 비만 페이지에는 평택 비만, 수액 페이지에는 평택 수액, 탈모 페이지에는 평택 탈모처럼 각 페이지마다 어떤 검색어를 타깃으로 할 것인지를 따로 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춰서 컨텐츠를 작성해야 하고, 또 오늘 배울 개념인 메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컨텐츠 제목, 본문 내용까지 페이지별로 각각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게 SEO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단위별로 모두 최적화를 해야 한다는 거를 이해하셨으면요, 우리가 페이지를 처음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컨텐츠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키워드는 몇 번 넣고 어떤 길이로 어떤 이미지를 쓸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검색 엔진이라는 이 로봇이 우리가 만든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을 해줘야 돼요. 네, 그 세팅들을 하나씩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타 타이틀입니다. 메타 타이틀은 쉽게 말하면 검색 엔진한테 이 페이지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핵심 키워드를 메타 타이틀에 꼭 포함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타겟 키워드가 평택 비만이라면 평택 비만 치료 땡땡 무슨 의원,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메타 타이틀에 넣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 중요한 메인 키워드는 타이틀 앞쪽에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메타 타이틀을 어떻게 설정하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웬만한 웹빌더에는 그냥 제목만 입력하시면 그게 메타 타이틀로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따로 잡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만약에 메타 타이틀로 안 잡힌다 하시면 구글 검색에 내가 쓰고 있는 웹빌더 이름을 검색하시고 메타 타이틀 만드는 법,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방법이 자세히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메타 디스크립션입니다. 메타 디스크립션은 이 페이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디스크립션, 설명하는 영역이에요. 여기에도 대표 키워드를 아주 자연스럽게 넣으면서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있으면 그 아래에 이렇게 설명란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메타 디스크립션 부분이에요. 메타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웹빌더를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디스크립션을 설정하는 방법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카페24나 아니면 아이맵 같은 빌더를 사용하시면 여기는 되게 친절하게 페이지별로 또는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그 메타 디스크립션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란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신다 하면은 랭크매스 SEO라든지 아니면 요스트 SEO 같은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하셔서 메타 디스크립션을 편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그누보드 같이 코딩을 해서 이 웹사이트를 지금 개발을 했다 하시면은 이 개발하신 로직에 맞게 메타 디스크립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메타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메타 태그 중에서 가장 중요도는 떨어지고 구글에서는 공식적으로 메타 키워드를 읽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SEO에 메타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메타 키워드를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다면 하나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노리는 그 상위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정리해서 몇 개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메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가능하다면 메타 키워드까지 메타 태그를 작성해 주시고요. 메타 태그만 작성했다고 해서 SEO가 끝나는 거는 절대 아니죠. 이제 이렇게 설정을 잘 해줬으면 실제로 페이지 안에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페이지 제목입니다. 이거는 페이지 제목에다 아까 쓴 것이 메타 타이틀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똑같이 제목을 만들 때도 내가 타깃으로 하는 핵심 키워드를 앞쪽에 포함시켜서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만 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평택 땡땡땡 의원 이런 제목보다는 평택 비만 치료 병원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것 뭐 이런 것처럼 앞쪽에다가 평택 비만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본문이에요. 본문에 키워드를 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는 키워드 정확도에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구글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은 저희가 평택 비만 병원이라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하려고 할 때 평택 비만 치료, 평택에서 잘하는 비만 치료 의원, 평택 비만 치료 잘하는 병원 이렇게 맥락을 좀 읽어서 이 모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 키워드로 인식을 해요. 근데 네이버도 이게 가능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명확하게 평택 비만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한 덩어리로 삼아서 이거를 본문에 반복해주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나름의 꿀팁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이 키워드를 뭐 30개, 40개 반복하고 글과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다 막 집어넣는 걸 우리가 키워드 스터핑, 키워드를 막 우겨 넣는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 안에서 뭐 1500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번 정도? 뭐 많으면 15번 정도로 제한해서 그 대신에 이 하나의 덩어리를 정확하게 키워드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다음 해야 할 것은 이미지 알트 텍스트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글 쓰실 때 블로그 쓰실 때 특히 이미지 많이 사용하시죠. 이 이미지를 넣을 때 사진만 업로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 사진에 대한 알트 텍스트, 이미지 대체 텍스트라고 블로그에서는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알트 텍스트는 보통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분에게 이 사진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풀어서 쓰는 걸 알트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알트 텍스트에다가도 네이버라면 여러분이 노리는 그 키워드를 한 번씩은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알트 텍스트까지 설정을 해주셨다면 가능한 FAQ, 뭐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넣어주시는 것 검색 엔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치료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컨텐츠 내에 같이요. 이런 컨텐츠 구조는 네이버 검색이나 뭐 구글 검색 SEO뿐만 아니라 최근에 챗GPT, 제미나이 같은 LLM 환경에서 또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GEO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한 거예요. FAQ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내부 링크 빌딩이에요. 내부 링크는 우리 구글 SEO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이버에서도 이 내부 링크를 읽어가는 것을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링크 빌딩을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부 링크는 내 웹사이트 내에 페이지들끼리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다. 얘랑 얘는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를 검색 엔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검색 엔진은 이 웹사이트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웹사이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링크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컨텐츠를 처음에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는 페이지 단위로 어떤 설정을 해줘야 된다. 설정해야 되는 거, 메타 태그, 메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가능하면 메타 키워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목, 뭐 본문 이런 데 키워드 신경 써서 넣어주고 이미지 알트 텍스트도 넣어주면 좋고 FAQ도 넣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내부 링크 빌딩도 체계적으로 잘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컨텐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핵심을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가 이전 키워드 편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지난번에 저희는 키워드를 정리하고 조사하고 이 키워드에 맞는 의도를 찾아내고 그거에 맞는 컨텐츠 기획까지 약간 해봤거든요. 그럼 이 기획을 따라야죠.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스킬들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면서 당연히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기본적으로 만드시고 이 컨텐츠가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의 의도에 딱 맞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들의 가려운 것을 딱 긁어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따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은근히 잘 모르시는 게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 웹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소유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컨텐츠들을 수동으로 색인 요청을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만든 지 얼마 안 됐다면 네이버한테 색인 요청을 해줘야 돼요. 색인이라는 건 뭐냐면 검색 엔진한테 내 컨텐츠를 좀 읽어가줘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하시면 내 웹사이트가 있는지 네이버가 알 수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컨텐츠를 써도 내 컨텐츠, 내 웹사이트를 네이버가 읽어가질 않아요. 그럼 당연히 상위 노출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컨텐츠를 만드신 다음에는 무조건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가셔서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를 등록하시고 색인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다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오셔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짧고 간결하게 최대한 이 컨텐츠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구글은요 사실 온페이지 SEO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페이지 내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적화 작업, 이게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네이버를 지금 계속 해보면서 네이버는 그 정도로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구글보다는 간편하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꼭 해야 하는 것들만 좀 추려서 오늘 가지고 와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행착오를 굳이 겪지 않으셔도 요거 따라 하시면 컨텐츠 부분에서는 뭐 부족함 없으실 거예요.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최적화하셔서 상위 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온페이지 SEO를 벗어나서 오프페이지 SEO, 그러니까 페이지 바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걸로는 백링크가 있겠죠. 그리고 도메인 어서리티, 도메인 신뢰도라고 불리는 이 점수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